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정부가 얼마 전에 제2차 진로교육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진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중학교에서는 탐색을 하고 또 고등학교에서는 진로를 설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에서는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인데요. 네. 한마디로 진로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거죠.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진로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도 이제 잡정보센터 진행 4일차가 되니까요. 벌써 4일이네요. 네, 취업의 시작이 곧 진로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 알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을 고려하는 게 취업의 첫 걸음이라고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 잡정보센터가 그 첫 걸음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최적화된 직업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4월 7일 잡정보센터 오늘도 알짜 취업 정보가 한껏 준비가 돼 있죠. 네, 흥미로운 취업 관련 이슈는 물론이고요. 네. 현재 공채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을 공채수사대에서 네, 만나봅니다. 또 충청과 강원 지역의 기업의 채용 소식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공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한 토론 면접, 네. 이 토론 면접을 전격 해보해 보겠습니다. 네, 토론 면접 유독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4월 7일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순서 취업 이슈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입니다. 네, 오늘도 이남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갖고 왔습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네. 대학교 내 취업 지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제가 소식을 준비하면서 조금 놀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대학교에서 취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각 대학들이 취업률 높이게 열중한다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근데 학교 내에서 취업 지원이 미흡하다 이거는 좀 상반된 얘기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네,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놀랐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더니 예,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대학 취업지원센터 인력은 예. 평균 3명에서 5명 수준에 어. 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4년제 대학 101곳과 전문대 8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각각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이 평균 5.8명, 그리고 전문대가 평균 3.4명이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있는데 5.8명, 3.4명으로 무슨 신경을 쓴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하기사 뭐 이런 분들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윤정 씨는 어땠습니까? 저는 학교에 취업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었긴 했는데 아, 그렇군요. 막상 이곳에서 도움을 받아서 취업에 성공했다 뭐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던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적은 건 둘째치고 네. 이런 게 나면서 취업 전담 직원이 아예 없는 것도 있었다고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아예 없는 것도 오.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네네. 이 4년제 대학 중에는 취업지원부서에서 취업지원 전담을 맡고 있는 직원이 아예 없는 곳이 21.8%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제가 조금 전에 4년제 대학의 취업 전담 직원이 5.8명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행정 업무를 하는 직원은 평균 1.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2명도 채 안 되는 수치인데요. 예. 이 전담 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행정 업무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있는 직원 중에서도 일부는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또 이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학 내 취업 전담 인력이 평균 3명에서 5명 수준에 그치고 있잖아요. 네. 알고 보니 이들 대부분도 경력 5년 미만인 그런 수준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지원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전담하는 인력의 전문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대학 등록금 얼마였어요? 한 4, 500? 비쌌잖아요. 네. 4, 500. 이게 네. 뭐 과별로 뭐 의대 같은 경우 1,000만 원이 넘고 이러잖아요. 네. 이렇게 진짜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네. 학생 본인이 또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받으면서 대학 측에서는 취업 지원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긴 예, 한데 예. 대학 내 취업지원부서의 운영 예산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예. 그랬더니 취업지원부서 운영 예산이 전체 교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1%대에 불과합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전국 150개 대학을 기준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2014년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4년제 대학이 1.47%, 어. 전문대가 1.49%로 둘 다 2%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데 학생들에게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느냐 이게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취업은 안 되죠. 또 네. 학교 내에서는 또 어떤 도움도 크게 바랄 수 그렇습니다. 없죠. 이런 상황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올 것 최악이죠, 같아요. 뭐. 네. 예. 네. 아예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잘 안 되고 있어서인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아예 모르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았고요. 그랬군요. 예산과 인력이 모두 열악하다 보니까 예. 학생들의 실제 참여율도 매우 저조하다고 합니다. 대학이 운영하는 인턴십이나 취업 캠프, 모의 면접 같은 경우에 참여율은 10%도 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청년 취업이 어렵다는 거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외국 대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이걸 조사하면서 다른 나라도 한번 어떤 상황인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몇몇 선진국의 경우 대학 내에 설치된 취업 지원 센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먼저 영국을 한번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예. 아예 그냥 1대1로 취업 컨설팅을 해준다고 합니다. 경력 설계나 성격, 적성 검사는 물론이고 각종 면접 도움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웃 나라의 일본의 경우를 한번 살펴봤는데 일본 역시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예.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대학교에서 진로지도센터를 개설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구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의 현실이 더 안타깝게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본보기를 삼아도 좋겠다 하는 프로그램들은 우리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반영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이게 취업난에 허덕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취업 관련 예산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사상 최초로 취업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현재 상반기 공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금융위의 취업 박람회는 하반기 공채를 앞둔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금융위는 최근 취업 박람회 열기를 확정하고 관련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금융권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좀 솔깃한 정보일 텐데 취업 시장에서는 금융권이 인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저도 이 예. 소식을 듣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앞서 금감원이 서민 금융을 주제로 취업 박람회를 연 적은 많았는데 네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해서 전면에 나선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네. 금융위가 주최하는 취업 박람회는 중소 벤처기업의 채용은 물론이고 최근 새롭게 등장한 금융산업의 신규 일자리를 소개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 의미도 정말 클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이렇게 금융위가 직접 이 취업 박람회를 연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배경은 어떤 건가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예. 이제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 도움을 받은 많은 중소 벤처 기업들의 채용을 돕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군요. 특히 기술 금융이나 크라우드 펀딩을 내세운 스타트업 회사들을 알릴 기회가 마땅치 않았는데 예.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왔었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이 부분에 도움을 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예비 창업자의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알려주고 음. 박람회를 통한 투자자 주선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한 금융권에 신설되는 새로운 직종 간단히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좀 간단히 소개를 음. 드리면 금융개혁으로 핀테크와 독립투자자문업, 예, 예. 기술금융 등 다양한 개념이 금융산업 전반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전에 없었던 직종이 생겨나게 된 음. 거거든요. 하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아직은 정보가 많이 부족한데 이러한 구직자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네. 더불어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금융정보통신 교육 과정도 소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것 말고도 음. 정말 다양한 취업 박람회가 많이 네. 열리고 있다고 예. 하는데요. 네,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역 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박람회도 얼마 전에 열렸고요. 그렇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게 된 결혼 이민 여성 취업 박람회, 예. 그리고 해외 취업 유학 박람회도 최근에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박람회가 열리니까요. 나와 꼭 맞는 박람회 찾아서 정보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있을 금융위원회의 취업 박람회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김남규 아나운서가 꼭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잊지 않고 꼭 다시 전해드리도록 네, 꼭 하겠습니다. 약속 지켜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국내 대표 기업들의 취업 성공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공채 수사대 시간입니다. 네, 취업 포털 관계자들의 놀라운 수사력으로 합격 확률을 높이는 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한주연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각오 한 말씀 얘기해 주시죠. 네,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취업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취업 성공에 꼭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팁들을 알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공채 합격에 대비한 특급 비법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어디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아름다움을 기회로라는 슬로건을 가진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 네, 네. 아모레 퍼시픽 하면 또 화장품으로 유명한 그렇죠. 기업이잖아요. 예. 저도 이 화장품 잘 쓰고 있는데요. 네네. 먼저 아모레 퍼시픽에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아모레 퍼시픽에는 설화수, 헤라, 릴리코스, 라네즈 이런 대표적인 네. 브랜드들이 있고요. 예. 연결해서는 에뛰드 하우스랑 이니스프리 같은 그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 저희가 CF에서 봤던 네네네. 그 브랜드인 것 같은데 아모레 퍼시픽 계열인지 몰랐던 브랜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모레 퍼시픽이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모레 퍼시픽은 2006년에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이 345억, 그리고 매출액이 3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리고 사원수가 5,614명 규모의 설립 11년차 대기업인데요.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한국 화장품 산업을 선도해 왔으며 예. 업계 최초로 연구실 개설 그리고 대규모 생산 설비 및 기술력 그리고 방문 판매라는 새로운 판매 경로 구축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모레 퍼시픽이 설립된 지 11년째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초고속 성장을 한 회사이고요. 예. 지금 현재는 그 글로벌 탑 10을 목표로 프랑스와 중국, 미국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구직자분들이 특히나 네네.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 공채 모집 부문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그 모집 부문에 대해서 직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아무래도 상반기 공개 채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직무 분야가 많습니다. 예. 마케팅, 영업, SCM, 디자인, 기업 문화, 자산 관리, 특허 관리, 부동산 전략, 정보, 인사, 연구 부문의 신입 사원 및 부스터 직원, 즉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채용 부분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상세한 업무 내용은 홈페이지를 좀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채용 공고 꼭 확인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모집 부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 우대 사항도 직무별로 다를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직무별로 각자 다 다르고요. 네네. 일단 그 공통 지원 자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2016년 8월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 그리고 군필 또는 군 면제자, 해외 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영어 성적은 최근 2년간 성적만 유효하므로 지원하실 때 꼭 그 부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모집 부분별 우대 사항 및 자격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스터, 즉 인턴 사원은 마케팅 부문은 전공 무관이며 네. 그 마케팅과 영업 업무에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감이 참 좋네요. 부스터. 뭔가 되게 좀 추진되는 느낌인데. 네네. 마케팅과 영업은 특히나 좀 인기 있는 그 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인턴 사원을 시작을 한다면 본인이 그 회사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다음 사항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두 번째는 영업 부분입니다. 네네. 이 영업 부분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전공은 무관이며 마케팅과 영업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SCM 부분인데요. 이공계열 화학공학 그리고 기계공학 전공자를 선별하며 예. 관련 자격증과 경력 사항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 관련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나 경상 계열을 우대한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부문으로는 예. 제품 그래픽, 디자인, VMD로 나뉘며 디자인 계열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업 문화 부분으로요. 예. 기업 그 가치관의 지속적 내재화를 위한 업무를 하는 부서이고요. 예. 철학, 심리학, 종교학,
그 전공 분야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외에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뭐 자산관리나 특허나 부동산 이런 부분들도 다 있는데 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많은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지원을 해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인기 직무죠. 인사 부문, 우대 사항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입사 지원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은 이 인사 부분은 어학 능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나 중국어를 우대하고 있고요. 통번역 관련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부문은요. 제품 개발, 연구 경영, 그리고 응용 기반 연구로 나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학사 또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꼭 유의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분야 전공자 및 글로벌 역량 보유자와 이게 학료 연구에 필요한 감각 및 후각 능력자를 우대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의 모집 부문의 우대 사항을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채용 일정을 좀 알아봐야 할 텐데 언제입니까? 네, 서류 접수 일정은요. 3월 28일 월요일에 이미 시작을 했고요. 예. 4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마감이 됩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채용 공고는 오후 6시쯤 마감이 되는데 여기는 오전 10시에 마감이 되므로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 날은 지원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몰려서 채용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입사 지원을 서류 작성하고 나서 그 지원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침착하게 서류 확인을 좀 잘하시고요. 마지막까지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네. 네, 제가 또 마감 시간 직전까지 작성을 하다가 컴퓨터 오류가 나서 아찔했던 기억이 갑자기 저도 그런 적이 나는데요. 있습니다.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여유롭게 작성하시고 마감 시간 직전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 꼭 맞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채용 형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공개 채용은 신입하고 인턴 채용을 이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 절차가 조금 다르고요. 예. 공채는 이제 서류 전형 후에 합격자 발표 후에 인적성 검사를 보고 1차, 2차 면접 후에 최종 합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스터 즉 인턴 사원은 서류 전형 합격 후에 인적성 검사를 보고 1차 면접 있은 후에 인턴십을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2차 면접과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공채와 인턴 사원, 이 부스터의 진행 절차가 다르다고 하니까요. 지원하신 분들은 꼭 좀 확인을 좀 하셔야겠고요. 자, 다음은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채용의 첫 관문이죠. 자기소개서 문항을 알아볼 텐데요. 눈에 띄는 항목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모레퍼시픽의 자기소개서 문항은 굉장히 일반적이지가 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항부터 보시면요. 예, 예. 아모레퍼시픽을 통하여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비전으로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움이 왜 필요한지를 정의하고 입사한다면 이러한 소명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되게 어렵네요. 좀 쉽지 어렵죠. 않은 자소서 항목인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예. 나머지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세 번째는 지원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라는 항목입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자신의 가장 부족한 역량은 무엇이며 역량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기술하시오라는 항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왜 그 기준에 아모레퍼시픽이 적합한지를 기술하시오라는 항목입니다. 전 진짜 듣기만 해도 막막한 마음이 드는데 지금 구직자분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자소서 항목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랄까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항목은 사실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본인이 입사 후에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원 직무와 연결을 해서 좀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 이제 개인의 비전이 회사의 발전과 연결성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이제 가장 작성하기가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름다움의 의미를 이제 개인적인 것에 국한하지 말고 좀 사회적인 기준에서 외적, 내적 측면을 전부 고려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모레퍼시픽의 인재상이 고객과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름다움을 기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희생정신, 네. 봉사정신 네, 네. 이런 게 중요하겠네요. 예. 네. 두 번째 항목은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만이 출제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항목도 알려주시죠. 네, 세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은 직무의 강점과 단점을 표현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직무 이 두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왜 나를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제 설득이 되어져야 되는 항목입니다. 예. 그래서 직무 역량에 대해서 이제 그 작성을 하실 때는 직무 그 역량이 본인에게 얼마나 이렇게 적합하게 잘 맞는지를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들어서 이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은 치명적인 것은 좀 피하시고 예. 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수치와 구체화를 통해서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요. 아모레 퍼시픽을 그 지원자가 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에 꼭 들어가고 싶은 그 열정과 의지를 강조하셔서 작성하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에피소드 얘기하셨는데 이게 또 이런 게 부족한 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회사에 대한 관심도 자신의 강점을 잘 버무려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 좀 솔직해야겠죠. 자신의 이야기를 좀 잘 풀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윤정 아나운서도 자기소개서 똑똑한 친구였으니까 잘 써는 편이었죠? 어땠습니까? 전 수도 없이 썼다 지웠다를 반복한 것 같아요. 나의 강점은 이거다 라고 쓸 때 뭐라고 썼어요?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요. 이쁘다? 내가 네, 예. 이 일에 열정을 갖고 있다. 뭐 예. 이런 점을 많이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잘 봐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요. 예. 자, 그럼 이번에 예. 데뷔를 장식하는 면접이죠.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아모레 퍼시픽의 면접은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예. 1차 면접은 PT 면접과 단체 면접이 있고 2차 면접은 단체로 임원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이제 PT 면접의 경우에는 관련 직무와 관련된 주제가 주어지고 30분 정도의 준비 시간을 주고 5분 정도 발표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매일 이렇게 이윤정 아나운서 둘이서 이렇게 네네. 생방송을 하고 있지만 전 진짜 뭐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떨리거든요. 얼마나 그 지원자분들은 본인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실한 마음 때문에 떨리겠습니까? 네, 예, 면접은 정말 평생 익숙해질 수는 없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아모레 퍼시픽의 인턴 전형, 음. 아까 부스터라고 했는데 네. 이 전형이 끝나면 정직원으로 전환이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제일 하실 것 중요하죠. 같습니다. 예. 네. 정규직 전환율이 근데 안타깝게 정해진 비율은 없고요. 이제까지 이제 기존에 했었던 걸 보면 50%에서 90%까지 이제 굉장히 다릅니다. 그 해에 지원한 인재 중에 괜찮은 친구들이 많으면 90%까지도 그 선발을 하고요. 안 되면 50% 정도 선에서도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원자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인턴을 하는 기간 동안 본인의 직무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를 한다면 합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난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테고 어쨌든 뭐 정해진 게 아니라 많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뽑겠다는 네네네. 거니까요. 인턴 전형 생각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지원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아모레 퍼시픽 지원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모레 퍼시픽은 한국의 네. 그 대표적인 미를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열정으로 헌신하는 인재를 찾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지원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공채 수사대 아모레 퍼시픽 공채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리어의 항주연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의 지역별 채용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는 고용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잡정보센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취업 기술, 네네. 진격의 취톡도 함께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쇼핑 떠나볼까요? 이번 정류장은 달달빵집입니다. 달달빵집입니다. 새로 나온 건데 하나 먹어봐. 사람 사는 정이 있습니다. 신선 청구합니다. 싱싱한 걸로 드려야죠. 이웃인데. 이웃 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서 와. 저희 어머니 때부터 단골이잖아요. 단골되는 품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인심 좋은 쇼핑센터. 동네에서 사면 동네가 삽니다. 모두가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희망은 다시 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숙인의 손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리메이크 프로젝트. 우리의 이웃을 다시 달리게 합시다.
관심이 희망입니다. 스마트폰을 쉬게 하는 모바일 제로타임. 스마트폰을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모바일 제로타임을 정해보세요.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돼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네, 샵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네. 전국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고용 네트워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취업 합격 노하우 진격의 취톡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용 네트워크 시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역의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코너죠. 고용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고용센터 전화 예. 연결해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충청 지역으로 가보죠. 네, 청주고용센터의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주의 서원의 주무관입니다. 네, 이번 주 충청도 지역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충북 지역 구인 사업자는 리스광 시스템 주식회사입니다. 네. 반도체, LED, LCD 검사용 그 광학기 및 조명 장치 제조업인데요. 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전자부품 개발 및 설계 기술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졸 이상 3년 경력자로 광학 운영 및 조명 설계 가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조정 가능하다고 하네요.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기증명서 준비하셔서 워크넷에서 이메일 입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수 마감일이 4월 15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서둘러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 5일 근무에 3천만 원. 상당히 솔깃한 정보가 아닌가 싶네요. 자, 다음 기업 어디입니까? 예. 이번에는 기업은 아니고요. 저희 네. 청주 고용센터에서 이제 참여하시는 두 특강이군요. 예. 특강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인 4월 14일에는 성공 취업을 위한 구직 전략에 대해서, 금요일인 15일에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네. 단기 취업 특강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워크넷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는데요. 주무관님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 문의사항은 청주고용센터 전화 043-230-679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이 청주 단기 취업 특강 기억을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춘천 고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명주입니다. 자, 강원 지역에 인재를 구한 기업 어디입니까? 네, 오늘 먼저 소개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시스케어입니다. 춘천시 신부급 신북로 강원 테크노파크 춘천벤처 2공장 204호에 소재한 폐회 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업체로서 화학실험 업무를 수행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예.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에 화학 관련 학과의 전공자로 경력 무관이며 급여는 연봉 2천만 원이고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채용 마감은 5월 1일까지이니 워크넷 홈페이지에 자세한 구인 정보를 참고하셔 가능한 빨리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어디입니까? 예, 다음은 주식회사 예송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강릉시 경강로 236 3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 설계 기술직을 1명 채용합니다. 네네. 예, 지원 자격은요. 전문대졸 이상이며 5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하는데요. 급여는 월 300만 원이고 중식을 제공합니다. 예. 예, 채용 마감은 채용 시까지이므로 워크넷 홈페이지 자세한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상시 모집이니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예.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명주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 네트워크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처음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취업 맞춤 전략을 세워보는 순서죠. 진격의 취톡 시간입니다. 네,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합격 전략의 포인트를 살펴볼 텐데요. 취업을 향한 거침없는 행진을 함께할 오늘의 전문가 소개해 주시죠. 네, 커리어 칼리지의 미녀 강사입니다. 임송아 강사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임송아입니다. 오늘 진격의 취톡 첫 시간을 꾸며주실 텐데요. 네.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이렇게 첫 시간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첫 정이라는 게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제가 정말 오늘 저의 모든 것들을 한번 쏟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강사님께서 면접 전문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면접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네, 그렇죠.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좀 특별한 네, 면접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군요. 네, 바로 토론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면접도 어려운데 네. 토론 면접은 정말 뭐 저 같으면 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기업들이 실시하고 네. 있습니까?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PT 아니면 토론 중에 하나를 많이 선택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CJ그룹, 롯데그룹, 네. GS그룹, 그리고 신세계그룹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보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금융권이나 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항공사들은 토론 면접을 꼭 본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사실 공채는 트렌드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최근 토론 면접에서도 뭐 선호하는 지원자 유형 같은 게 있나요? 네, 과거에는 이제 토론 면접이라고 하면 네네. 이제 많은 지원자들이 얘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기 의견을 잘 어필하고 공격적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의 그렇게 좀 어필을 잘하는 지원자들을 선호를 했는데 그렇군요. 요즘에는 이제 토론보다는 토의 형식으로 유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업에서 실제로 회의를 진행할 때 상대방을 얼마나 경청하고 배려하느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토의 형식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지원자들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뭐 부드러운 카리스마,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싸우지 네. 말라.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지 마라. 뭐 그런 얘기인 네, 것 같고요. 맞습니다. 융화될 줄 아는 지원자를 선호한다는 것 같은데 네. 참 쉽지는 않은 얘기죠. 강사님, 일단 그 토론 면접의 유형이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네, 유형에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네. 이제 토론, 토의, 회의, 그리고 협상, 그리고 팀플레잉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뭐가 다른지 좀 되게 말이 어렵네요. 다. 네, 그렇죠. 예, 어렵고 복잡하고. 네, 예. 네, 좀 다소 이렇게 다 좀, 비슷해 보이기도 네, 하고요.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토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찬반으로 나눠서 서로가 각자의 의견을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논의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런 다음에 토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 함께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회의라고 제가 여기에 명칭을 붙였는데 이것은 면접관과 면접자가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라서 좀 다소 학생들이 많이 난해해하는. 되게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협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두 가지 포지션으로 나뉘어요. 뭐 면접자들끼리일 수도 있고 면접관과 면접자 이렇게 예. 해서 함께 어떤 두 개의 기업으로 각자의 역할을 정해서 함께 이제 협상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팀플레잉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MT 같은데 많이 가면 네. 이제 다 같이 뭐 이렇게 도미노스 쌓고 하잖아요. 예. 그런 형식으로 함께 이제 하나의 과제를 수행해가는 오. 네, 그런 유형으로 나뉠 수가 이런 건 좀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네. 재밌을 것 같네요. 근데 토론 면접, 네. 이 전문가님이 알려주시는 채점 포인트만 알면 반은 성공한 거라고 하던데 네. 채점 포인트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해주셔야죠. 뭐 해주려고 나온 건데. 빨리 해주시죠. 예.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논리력, 그리고 설득력, 네. 배려심 이렇게 나뉘는데 좀 어떻게 보면 뻔할 수도 있지만 논리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하느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서두에 이제 두괄식이라고 하죠. 두괄식. 처음에 자기의 의견을 요약해서 명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설득력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 그 상대방의 논리에서 어떤 허점이 있는가를 짚어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의견이 틀리다 아니면 내 의견이 맞다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려심이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호응해주고 맞는 부분은 맞다고 이야기해주고 예. 혹시나 발언 기회가 적은 지원자가 있으면 말씀해주시라고 이렇게 오히려 상대방을 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요즘에는 오히려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논리력, 네. 설득력, 배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력과 설득력은 그 어떤 생각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네. 배려는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이 네. 경쟁 상대에 있을 때는 어렵죠. 이게 배려한다는 게 막 하다 보면 흥분이 돼갖고 너무 막 되게 그렇죠. 강하게 나가잖아요. 네, 그런 네, 부분이 그럴 중요할 수가 것 있죠. 같고요. 네. 자, 토론 면접의 주제도 궁금한데요. 어떤 네. 주제가 나옵니까 보통? 제가 크게 한번 좀 유형을 나눠봤어요. 네네. 우선 시사 문제.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뭐 이제 대한항공에서 실제 출제했던 문제는 예. 동남권 신개발에 대해서 찬반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치 문제라고 하면 이제 신세계에서 나왔던 예를 들어봤는데 기업의 SNS 감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또 기업 발전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이 이제 다른 계열사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한번 토의를 해봐라 이런 주제가 이제 CJ 오쇼핑에서 실제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협상 협상 같은 관련 경우는, 예. 네, 문제에서는 이제 한국에 진출하려는 글로벌 레스토랑과 이제 국내 외식 산업 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레스토랑을 런칭할지에 그런 의견들을 조율하는 협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네. 시사 그 사회 이슈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보니까 또 기업들의 특성을 살린 주제들인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토론 면접에서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식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토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찬반에서 내가 이겨야겠다는 생각에 막 언성도 실제로 높아지기도 그렇죠. 해요. 화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자제를 하고 예. 이제 여기가 면접이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좀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면서 함께 이제 물론 찬반은 뭐 나뉘어야겠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또 자신의 의견을 어필할 때에도 지나치게 강하지 않게 네, 좀 부드럽게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이제 토론 면접에 해당하는 그 팁이고 네, 그렇죠.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 토의 면접 이거는 네.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토의 면접은 실제로 면접을 진행해 보면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말하자면 토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조만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조별로 가장 좋은 의견을 낸 조가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네, 이 의견 별론 것 같다, 더 좋은 의견 없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이 의견은 이렇게 해서 뭐 잘못이다, 이 의견은 이렇게 해서 뭐 좋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도 중간쯤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 하니까 아까 낸 의견 중에 뭐 이 의견을 이렇게 조금 수정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주려는 그런 말하자면 사회자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게 토의에선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회의 면접 짚어주시죠. 네, 회의 면접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면접관이랑 함께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떨릴 텐데 면접관이 허점을 짚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이렇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자기 의견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의견을 쭉 어필해가는 그런 말하자면 심지도 중요하겠지만 면접관이 말했을 때 이게 내가 생각해도 논리에서 어긋난다. 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시지 마시고 맞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꼭 이렇게 의견을 잘못 제시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닌데 친구들이 좀 당황을 하다 보면 아닌데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강사님 말을 조금 쭉 짚어보면 네. 토론이든 토의든 이 회의든 네. 잘못된 의견 일단 인정하고 네. 또 다른 근거를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또 보니까 화를 내면 안 되네요, 그죠? 그렇죠. 화를 안 내고 좀 이성적으로 접근을 네.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협상인데요. 이것도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협상에서는 내가 유리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토론이라고 하면 내가 뭔가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말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결국에는 이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학교에서 과제를 할 때 팀플레잉을 하잖아요.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의견을 맞다라고 우기는 것보다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이 의견을 정확하게 설득해주는 근거가 더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혹시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좀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가져오는 그런 손자병법 같은 기술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1%씩은 있습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토론 면접의 유형별 노하우를 살펴봤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실제 토론에 들어갔을 때 토론을 잘할 수 있는 스킬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토론에서 꼭 학생들이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이제 세 가지 사항을 예.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이제 사회자가 되자. 그리고 대답 전에 경청하자.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와 답변을 평소에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자가 되자는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뭔가 좀 중재하고 토론을 좀 리드해가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괜히 내 의견을 계속 어필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올킬해야겠다 하다가 내가 킬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충수 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토론이든 토의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혹시나 분량이 적은 친구는 없는지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의견을 많이 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군요. 지나치게 한 가지 주제에서 한 가지 내용으로만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좀 큰 시야를 보시고 내가 사회자라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좀 진행을 해가는 능력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사회자가 되는 노력을? 그렇죠. 어렵죠. 조금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내 발언이 주어졌을 때 내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혹시나 발언을 상대적으로 덜한 지원자가 있다면 이렇게 손짓을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발언을 넘겨주신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보통 보면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계속 이제 돌고 도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너무 한 가지 주제로 빙빙 도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 얘기 말고
이 얘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의견을 나눠보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테마 전환. 그렇죠. 예, 예. 테마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이제 대답 전에 경청하자. 이건 좀 쉬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내가 대답하기 전에 다른 조원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주 쉬운데 네네. 생각보다 이걸 잘 못 지켜요. 왜냐하면 이제 말하자면 내 의견을 잘 얘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 다음 의견을 적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건 안 듣고 본인이 네, 할 말. 그렇죠. 예. 그거 면접관이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좀 생각해주는 느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네. 적잖아요. 적는데 종이를 보고 적지 마시고 상대방 눈을 보면서 적으세요. 그럼 이제 네, 글씨가 그렇죠. 엉망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렇죠. 그러지 글씨는 않을까요? 엉망되지만 이걸 보지 않잖아요. 이제 예. 아나운서분들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적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상대방 눈을 보면서 아이 적으면 컨택? 네, 예, 그렇죠. 중요하군요. 굉장히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내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요약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홍보비 문제로 지금 이 의견이 조금 제시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네, 그 의견에서도 뭐 좋게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어쨌든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하시는 거죠? 네. 라고 묻는다면 저 사람이 내 말 듣고 있구나. 이런 네. 마음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보면은 그게 전 사람 말이 끝나고 네. 내 차례가 왔을 때 네. 그때 이제 어떻게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 내 차례가 왔을 때 이야기를 하실 때요.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시는데 그 전에 반드시 호응을 해주세요. 네. 아, 의견 잘 들었다. 네. 아,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다 나는. 그러면서 이제 내 주장을 한 가지로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두 갈식으로 어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쭉 제시를 해 주셔서 한 5문장 정도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짧은 것도 긴 것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5문장 안에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잘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답변. 네. 사실 네.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창의적이라는 얘기가 본인이 사실 이렇게 훈련이 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평소에 좀 남들과 다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네네. 그래서 뭐 책도 많이 읽어라, 평소에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해봐라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토론에 딱 들어가서 실제로 조금 남들과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 너무 이걸 면접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면접이야. 얘기를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뻔한 얘기, 남들 다 하는 얘기, 뭔가 이론적인 얘기로 빙빙빙 돌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친구들이랑 이제 말하자면 팀플레잉을 하기 전에 이제 회의 간단하게 하는 시기다. 이렇게 뭐 학교 과제다. 이 정도 느낌으로만 생각을 해서 네, 조금 남들과는 다른 사고,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여유 속에 작은 농담도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면접관은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의 안정을 갖고 네. 여유를 갖고 그러니까 본인의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토론 면접 유형과 스킬과 노하우를 짚어봤는데요. 강사님 마지막으로 토론 면접 고득점 팁 한마디 해주시죠. 토론 면접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뭔가를 얘기해야겠다, 막 촌철살인을 하겠다, 막 이런 비장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장함을 좀 버리시고 예. 그냥 우리 회의한다, 회사에서 회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좀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호응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얘기를 듣다 보면 좋은 얘기들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네, 그렇구나, 뭐 이렇게 같이 그냥 편안하게 회의하는 느낌을 많이 주시면 저 친구는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회의에 들어가면 저런 모습이겠구나를 이렇게 면접관이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같이 일하고 싶은 지원자를 뽑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서 많이들 이제 너무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토론 면접은 절대
그냥 나오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좀 많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혼자 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스터디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취업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소에 여러 친구들을 모아서 많이 얘기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이제 집중력을 얘기하셨는데 네. 만약에 딱 갔어요. 이런 말 듣고 갔는데 밤을 편히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화이트아웃이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네. 집중도 안 돼. 이런 경우에도 뭔가 대처를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럴 네.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그때 궁금하더라고요. 아, 예.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주제가 조금 어려운 주제, 예를 들면 예, 예. 시사적인 주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생각을 예. 못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질문을 던져주세요. 이게 뭔가 내 의견을 얘기해야 하고 두괄식으로 주장, 근거 몇 개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말하자면 뭐 우리 기업이 뭐 앞으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를 들어서 뭐 CJ다 했을 때 뭐 CJ에서 뭐 하고 있는 뭐 레스토랑들이 많잖아요. 뭐 그렇죠. 그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거기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뭐 저는 가봤는데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본인의 경험들 얘기해서.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왜 오픈형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도록 네네. 좀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대답들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예. 이렇게 던지면서 분위기를 조금 쇄신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꿀팁이네요. 그렇게, 네, 정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꿀팁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상반기 공채 눈에 띄는 면접 유형이 있을까요? 아, 그렇죠. 요즘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그 과거에는 완전 찬반 토론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토론도 굉장히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토의뿐만 아니라 협상, 롤플레잉, 팀플레잉 그리고 셀링 면접도 굉장히 많이 예. 나오고 있어요. 셀링이라고 하면 실제로 뭐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이거 한번 팔아보세요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원자들이 너무 훌륭한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변별력이 떨어져서 기업들도 많은 이제 유형들을 준비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창의성 문제라고 해서 좀 우리가 뭐라고 하죠? IQ 테스트에서 볼 법한 문제들을 이렇게 던져주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유형이 이제 지난 하반기부터 생겼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려면 좀 평소에 정말로 좀 책도 좀 많이 보고 이건 좀 관심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신문도 좀 많이 보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가끔 같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그 면접장 들어가면 네. 저런 질문을 네. 저 하는 사람은 과연 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볼 때 아까도 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자기 생각을 좀 오롯이 말할 수 있게 네. 집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네. 오늘 이렇게 진격의 취톡 첫 시간 했잖아요. 네. 강사님 어떠셨나요? 이게 확실히 생방송은 떨리네요. 재밌었죠, 그래도. 저는 재밌었는데 네네. 제가 정말 준비해온 것들은 이만큼인데 아유, 그걸 뭐. 뭔가 다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거 다 하려면 뭐 1시간 넘게 해야죠. 예. 훌륭하셨고요. 네. 감사하고요. 네. 자, 지금까지 진격의 취톡 커리어 컬리지의 미녀 임송아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 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